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상미 교수님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상처 치유, 관계 회복, 공감, 소통을 주제로 강의하고 글을 쓰고 다큐 영화를 찍는 사람입니다. 현대 문학 비평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심리상담 석사 후 박사 과정 때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공부했으며 문화 심리학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이고 한국의미치료학회 부회장이며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BS 파란만장, EBS FM 박상미의 마음마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 아침마당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 중입니다. 저서로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아 넌 누구니,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박상미의 고민사정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 2장 관계를 살리는 공감대화법, 3장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마음 연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무지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은 무엇이며 이 감정이 왜 생겨났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면 좋을지 알아가는 과정이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타인에게 걸핏하면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태를 감정 난독증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이 진정될지 잘 해독하지 못하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타인이 자극을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니까요. 동물적 자동 반응을 한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1. 강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린다. 2.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화로 표현한다. 3.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폭발하면서 습관이 되었다. 4.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학습했다. 5. 분노로 타인을 지배하려 한다. 6.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한다. 이 중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비겁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참으면서 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을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마음이 여려서 받아주는 사람만 골라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지배하려는 거지요. 양육자가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런 유형이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감정 처리 방식을 습득할 확률이 높고 딸은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상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감정 처리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대적인 감정을 갖거나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미리 불안에 떨게 됩니다.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 정서 학대를 겪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타인의 작은 비판에도 마음을 크게 다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간헐성 폭발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꾸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한 말투와 이성적인 태도로 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시하는 말투나 행동으로 화를 돋우면 상황만 나빠질 뿐입니다.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던질까 호시탐탐 노리며 뜨거운 석탄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뜨거운 감정에 이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심리 상태와 표출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부터 내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 팀장님은 말이 별로 없으셔서 마음을 읽기가 힘들어요. 주로 무표정으로 듣고 계시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심장이 나빠질 정도예요. 모든 의사표현이 화를 내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본인은 팀원들이 화를 내게 만드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이런 식이죠. 사실 이분이 화내는 패턴이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주눅이 들고 깜짝 놀라는 것 같기도 해요.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상대가 이유 있는 화를 낸다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상습적으로 화를 낸다면 참기만 해선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당황하면 전곡을 찌르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버럭 화를 내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지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럴 때면 우선 무조건 참고 들으세요. 그가 나에게 왜 화를 냈는지,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때 혼자 화내면서 말하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민망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상대에게 문제가 100% 있기보다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상대가 자극했다는 10% 이유에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리전에서 당신이 이깁니다. 듣고 난 후 상대방의 감정 서술어를 따라하세요. 아, 제가 뭐뭐해서 화가 나셨군요. 그랬군요. 제가 뭐라 말해서 짜증이 나신 거군요. 첫 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있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 화내기를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공감받았기 때문에 안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곱씹고 괴로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내 감정을 말하세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 감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내 감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유추해 보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더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너의 감정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때는 생각을 말하지 말고 단호한 표정으로 소망을 말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제가 누구누구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저도 존중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정서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끊으세요. 회사 동료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만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지내면 됩니다. 동료와 친구를 구별하세요. 동료가 친구처럼 내게 잘 대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공감하는 대화의 기술. 몇 년을 준비한 고시에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살아보니 1년은 별거 아니야. 세월 금방 간다. 사고로 어린 자식을 잃고 상심에 빠져 식음을 전폐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얘는 또 나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듣는 이에게는 정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 나이 세기를 같이 해주고 망자와의 추억을 함께 되새기고 슬픔에 빠진 사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위로일 수 있어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잘 들어주기란 참 어렵죠. 공감이란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공감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말로 위로하려 애쓰지 말고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옳은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잘 들어주면 됩니다. 마음 그릇에 슬픔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꽉 차 있으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담길 자리가 없거든요. 같은 일을 겪더라도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더 아프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래야 편안함,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새로 담길 자리가 생기니까요. 충고나 훈계를 멈출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타인과 공감하는 대화를 하려면 다음 4가지를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삶을 이해한다. 상대의 감정을 포착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문도 열린다. 감정 소통이 의사소통이다. 공감은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감정이 통해야 말이 통합니다. 저는 성인 재소자와 소년원 아이들의 심리치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욱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받고 존중을 받아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타인에게 육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없으면 세상을 불신하고 상대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갈등 상황에 놓이면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인데도 말이죠. 말로 가르치다 보니 그랬구나 하는 말 한마디와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현해주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닌 실감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랬군요 라고 먼저 공감해주면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지속적인 정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공감 능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초지능 시대에도 AI가 끝내 인간을 추월할 수 없는 능력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기.
한때 가까웠으나 지금은 관계를 끊고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게 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친구이거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슴 아프지만 가족일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되고 멀어지는 데는 나의 대화법이 한몫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가 공감과 대화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연구 및 치료의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대화를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관계를 죽이는 대화이고 다가가는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대화입니다. 공감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감 대화는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해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공감 대화의 원칙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생각과 판단을 내뱉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원치 않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하지 마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로 바꾸어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은 거부하고 싶은 반면 부탁을 받으면 너그러워져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팻말과 깡통을 앞에 두고 맹인이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가끔 동전을 깡통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가와서 팻말의 문장을 바꾸어 써놓고 갑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도와주는 행인들이 급증합니다. 깡통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갑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 거지요. 나중에 여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맹인이 묻습니다. 여기 뭐라고 고쳐 쓴 거요? 같은 뜻인데 다른 말을 썼어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전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다른 표현이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킨 겁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소망으로 표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 사람들의 행동이 타인을 돕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자극할 때 잠시 멈추고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대화 연습을 해봅시다. 말할 때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1. 멈추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판단을 멈추기, 비난 멈추기,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2. 좋은 반응 선택하기.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기.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하기. 엄마, 지금이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이제 들어와? 손 없어? 왜 전화는 안 해? 친구들이랑 노느라 엄마 생각은 안 났지? 아들, 엄마는 묻지도 않고 맨날 화만 내요. 폰 잃어버려서 찾아다녔던 거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두 사람은 모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있네요. 멈추고 좋은 반응을 선택해 봅니다. 먼저 엄마의 말을 바꾸어 볼까요? 엄마,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너무 걱정했어. 솔직한 감정 고백. 늦을 때 문자라도 한 통 해주면 좋겠어.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 아들도 화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짜증나고 억울하겠지만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
엄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찾느라 연락도 못하고 늦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레짐작하고 화부터 내시면 속상해요. 솔직한 감정 고백. 화내기 전에 저한테 사정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한다.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생각을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표현할 때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로 변합니다. 사람이 복작복작한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7살 아들과 아빠가 서 있습니다. 아빠가 엄한 표정으로 경고합니다. 아들, 여기 사람 엄청 많지. 아빠 손 꼭 잡고 놓으면 안 돼. 너 여기서 아빠 잃어버리면 고아된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의 손을 놓고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아빠는 표현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를 잃어버리면 아빠가 너를 못 찾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 솔직한 감정 고백. 오늘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 아이는 온종일 아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도 불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손을 꼭 잡아줄게요. 우리의 뇌 속에는 행동을 명령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명령을 들었을 때 행동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을 들으면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행동 스위치를 올립니다.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으로 표현할 때 상대의 행동이 바뀝니다. 들을 때 상대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해석하며 들으세요. 내가 듣기 싫은 말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속에도 나를 걱정하는 마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불쾌한 감정부터 올라오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싫어집니다. 내 귀에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왼쪽 귀에는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는 필터, 오른쪽 귀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석하는 필터를 장착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필터를 작동하세요. 죽이는 말을 듣고도 살리는 말로 답할 수 있어요. 김상무, 박 과장, 보고를 그렇게 하면 그동안 고생한 거 보람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벌벌 떨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박 과장이 오늘 임원 회의에서 중요한 보고를 했나 봅니다. 많이 떨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상무님이 말을 저렇게 하면 박 과장 입장에선 무척 자존심이 상하겠군요. 아, 재수없어. 자존심 상해. 확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마음 상하면 박 과장만 손해지요. 이때 박 과장은 귀에 해석하는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김상무의 감정. 내가 떠느라 발표를 제대로 못해서 답답했겠지. 그동안 고생한 거 보람이 없을까봐 걱정해주는 거겠지. 김상무가 원하는 것. 내가 앞으로는 떨지 않고 할 말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괴테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듣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말 속의 숨은 뜻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힘들고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